자, 이번 시간부터는 인체의 방어작용 단원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은 내용이 약간 생소한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배워본 적 없는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고,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중요하게 다뤄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너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방어작용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어려운 단원이 아니거든? 문제 나오는 것도 그렇고 어렵지 않게 나오는데 너희들은 틀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이해 안 되는 단원이긴 해요. 뭐 유전이나 뭐 흥분의 전도와 전달이나 이런 것처럼 뭐 계산이나 머리를 엄청나게 굴려야 되는 이런 거는 안 나오고 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항상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공부를 개념을 좀 명확하게 잡아두면 남들보다 좀 잘 먹고 들어갈 수 있는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잘 들어보세요. 방어작용. 방어작용은 말 그대로 우리 몸을 방어해내는 거지. 외부의 어떤 물질로부터. 그래서 질병을 구분해 보면 질병에는 크게 비감염성 질병과 감염성 질병이 있다. 비감염성은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어떤 병원체가 우리 몸에 침입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나의 뭐 생활 방식이나 아니면 유전적인 뭐 환경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 질병. 병원체가 없이 발생하는 질병을 말해요. 그래서 예로 뭐 당뇨병 이런 거 뭐에 감염되는 거 아니지. 고혈압, 암 이런 거, 비만, 심장병, 뇌졸중 이런 거 뭐에 감염돼서 일어나는 일들 아니잖아. 그래서 비감염성 질병이라 부르고 감염성 질병은 말 그대로 병원체에 감염되었을 때 발생하는 질병. 그래서 뭐 결핵이냐, 독감이냐, 홍역이냐, 말라리아냐, 수면병이냐, 무좀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배울 거다.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무엇인지를 배울 거다. 이 단원에서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내용은 요거겠지. 감염성 질병. 우리는 뭔가를 방어해내는 거니까. 우리 몸이 병원체에 대해서 몸을 방어하는 걸 배우는 단원이니까. 감염성 질병이 비감염성 질병보다는 좀 더 중요하게 다뤄지겠죠? 근데 일단 두 개를 구분할 수는 있어야 돼요. 심장병 이런 걸 딱 보고 이게 감염성 질병인지 비감염성 질병인지 그런 거. 그래서 감염성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에는 우리가 이제 크게 5가지를 배울 건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세균이에요. 세균에 감염돼서 어떤 질병을 일으킨다는 거지. 세균이 우리 몸에 감염되면. 근데 세균은 생물학적인 분류로 봤을 때 단세포 원핵 생물이야. 원핵 생물이라는 건 핵막이 없는 생물들을 말했지. 우리 생명과학 그 생물의 분류를 보면 생물은 크게 원핵 생물과 진핵 생물로 구분이 되잖아.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핵이 없다. 핵이 있다. 핵을 제외한 뭐 나머지 세포 소기관, 막으로 쌓여있는 세포 소기관이 없는 것들이 원핵 생물. 막으로 쌓인 세포 소기관들이 있는 애들이 진핵 생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진핵 생물에 속하는 거지. 원핵 생물의 대표적인 예로 세균이 있는 거고, 진핵 생물은 크게 네 가지?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너희들이 많이 안 들어봤을 법한 게 원생 생물이고, 그 다음은 우리가 이미 아는 거, 동물, 식물, 그 다음 균이 있어요, 균. 자, 여기서 말하는 균은, 여기서 말하는 세균과는 전혀 다른 애야. 세균은 원핵 생물이고, 균은 진핵 생물이야. 균은 대표적으로 뭐, 곰팡이, 이번 단원에서 배울 곰팡이 같은 것들 있지. 아니면 뭐, 버섯이나,
요런 애들을 균이라고 불러요. 어찌됐건 원핵생물보다는 진핵생물이 더 발달한 생물이지. 세포 수준에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세균은 단세포 원핵생물이니까 되게 뭐 좀 덜 떨어진 애들이지. 그다음 세균은 세포막 바깥에 세포벽이 있어요. 세포벽이라는 거를 니네가 여기 눈으로도 보이지? 그림에? 세포막 바깥쪽으로 세포벽이 있는데 세포벽을 식물에서 들어봤잖아. 식물에 세포벽이 있는데 세균한테도 세포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냐면 약간 어려운 용어인데 펩티도 글리칸이라는 성분으로 세포벽이 만들어져 있어. 식물 같은 경우는 뭐로 만들어져 있어? 셀룰로스로 만들어져 있지. 그러니까 세포벽은 세포벽인데 구성 성분이 다른 거야. 펩티도 글리칸 이런 거 뭐 몰라도 돼요. 그 다음 세균은 효소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효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해? 지 혼자서 스스로 물질 대사가 가능해. 자, 여기 나온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바이러스를 공부하면서 바이러스는 생물이냐 무생물이냐를 따지면서 세균과 바이러스를 비교했던 게 있을 거야. 효소가 있는 스스로 물질 대사가 가능한 세균은 생물이야, 생물. 그때도 되게 중요하게 다뤘었지. 그래서 그때도 가르치면서 이거 나중에 방어작용할 때 또 한 번 나올 거다 라고 말까지도 했었어요. 지금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다뤄줘야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우리 주변 거의 모든 곳에 서식하고 있고 대부분 분열법으로 번식할 수 있어요. 분열법이라고 하는 건 원래 이렇게 하나 있던 애가 두 개로 쪼개지는 거야. 이렇게 잘려가지고. 그럼 두 마리가 되는 거지, 한 마리가. 감염하는 방법은 뭐 인체에 침입한다.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인체에 침입하면 세포를 파괴하고 독소를 분비하고 세포나 조직성장 물질에서 뭐 이런 일들 그냥 알아두면 되고 질병의 예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결핵균 이런 거 들어봤지? 결핵균, 결핵, 파상풍, 그 다음 세균성 식중독. 식중독은 일으키는 요인이 되게 많아. 세균이 일으키는 식중독도 있고 뭐 다른 원생생물이 일으키는 식중독도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아서 일부러 이런 세균성 세균성 때리랭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많이 나오는 건 요 결핵이야, 결핵.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 다음 요런 질병들이 있다. 앞으로 병원체를 배우면서 이러한 예들이 많이 나올 거야. 이 예들이 문제로 또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A는 결핵을 일으키는 병원체이다. 뭐 이렇게. 그럼 A가 일단 세균이다. 이 정도를 알아야 되는 거지. B는 독감을 일으키는 병원체이다. 이러면 독감은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거잖아. 그럼 그 B가 바이러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 정도? 이렇게 어떤 질병이 나왔을 때 이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뭔지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이 세균에 감염이 되면 치료를 어떻게 하냐. 치료는 항생제를 이용해서 한다. 항생제라는 용어 많이 들어봤지? 병원 가면 항상 항생제 넣어주잖아. 약에다가. 근데 항생제를 과다하게 사용하면 우리 그 적응과 진화 공부할 때 뭐 내성 세균이 나왔다. 뭐였더라 그거. 농약을 뿌렸는데 농약에 내성이 생긴 뭐 벌레들이 나왔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런 것처럼 세균들도 똑같이 항생제를 계속해서 맞다 보면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세균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고 뭐 적절하게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아니지. 의사들이 알아서 처방 잘 해주겠죠. 그래서 아까도 중요하다고 말했던 이 바이러스와 세균의 비교점이 또 나왔지. 자, 일단 공통점은 뭐야? 첫 번째,
병원체다. 근데 모든 세균과 모든 바이러스가 병원체는 아니니까 요 앞에다가 대부분 병원체이다 뭐 이런 식으로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뭘 가지고 있어?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다. 유전 물질이라고 하는 건 핵산을 말하겠지? 자, 세 번째, 뭘 가지고 있어 또?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 자, 세균과 바이러스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애야? 그치, 세균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애야. 그러니까 공통점이라고 할 만한 애는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열하면 되겠지. 근데 바이러스는 아까도 전에도 말했다시피 뭐로만 이루어져 있어? 단백질 껍질에 핵산만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이게 다 바이러스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요런 두 가지 공통점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차이점이라고 하면 세균은 아까도 말했지만 생물이잖아. 생물이기 때문에 세포 구조를 가져요. 근데 바이러스는 비세포 구조지. 얘는 세포가 아닌 거야. 그냥 단백질 껍데기인 거지. 두 번째, 세균은 생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물질 대사가 가능해요. 근데 바이러스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숙주가 있어야 돼. 살아있는 숙주세포가 필요한 거야. 그 다음 또 세균은 생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증식이 가능해. 근데 바이러스는 어때? 스스로 증식을 못하지.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야? 반드시 숙주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생물이냐 아니냐 요거 따지는 거. 바이러스는 생물도 무생물도 아니다. 이렇게 공부했었지. 중간형이다. 그럼 그 뒤에 넘기면 바이러스가 나옵니다. 자,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그때도 공부했지만 세균보다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세균 여과기를 통과할 수 있다. 세균을 걸러주는 그 망을 통과해서 밑으로 쏟아져 나온다. 그런 거. 그 다음 얘는 세포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다. 비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세포가 아니다. 단백질 껍데기에 핵산만 들어있는 단순한 애다. 그래서 얘는 유전 물질과 단백질 껍질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 효소가 있다 없다? 없다. 효소가 없어서 뭘 못한다?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한다. 물질 대사를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게 옳겠지? 다음 살아있는 숙주 내에서만 증식이 가능하다. 요 물질 대사도 똑같겠지? 살아있는 숙주 내에서만 물질 대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감염하는 방법은 바이러스 그때 감염하는 방법 알려줬을 거야. 숙주세포에 단백질 껍데기를 넣는 게 아니고 자신의 유전 물질을 넣어요. 그러니까 DNA나 RNA 얘만 숙주세포 안으로 쏙 집어넣어. 그래서 숙주의 효소를 이용해서 숙주세포의 효소를 이용해서 증식하고 숙주세포를 파괴하고 나오면서 더 많은 세포를 감염한다. 감염 경로는 전에 말해줬을 거고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감기나 독감. 자, 감기와 독감을 독감은 독한 감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감기와 독감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증상이나 이런 거는 약간 비슷하지만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아데노 바이러스고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야. 그러니까 완전 다른 질병이야. 그 다음 뭐 또 여러 가지 있지. 홍역, 소아마비, 에이즈, 메르스, 간염, 에볼라, 그 다음 뭐 코로나 이런 것도 있겠지. 코로나 바이러스.
그럼 치료하는 방법은 아까 세균은 항생제를 이용했잖아. 근데 이 바이러스는 항바이러스제를 이용해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해서 치료한다. 근데 항생제만큼 항바이러스제가 많이 발달하지가 않았어. 그래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를 대처할 수가 없지.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도 난리가 터진 거죠.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 인류의 그 기술이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았어서 세균은 조금 더 대응하기가 편한데 바이러스는 조금 더 힘들다. 그 정도 알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차원으로 넘어와서 아까 세균은 원핵생물, 바이러스는 애초에 생물이 아니고 뭐 생물도 아니고 무생물도 아닌 중간형. 그다음 원생생물이나 곰팡이는 둘 다 진핵생물이야. 그러니까 약간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애들이지. 앞에서 배웠던 애들보다는. 그래서 원생생물부터 공부해보면 단세포 진핵생물이고요. 얘는 물 생물이니까 지 혼자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세포에 기생하면서 살 수도 있고. 근데 얘는 기생이 필수적인 건 아니란 소리지. 애초에 생물이니까 얘가 기생을 하는 목적은 그냥 말 그대로 좀 편하게 살기 위함? 뭐 그런 거지. 근데 이 원생생물의 감염에 되게 중요한 거는 매개생물이 통한 감염이 주를 이룬다는 거야. 매개생물을 통한 감염. 요게 원생생물의 특징이야. 원생생물이 일으키는 질병의 특징. 그래서 대표적인 질병이 얘가 말라리아가 있거든? 말라리아 너무 많이 들어봤지. 말라리아는 누가 일으킨다고 알고 있어, 니네? 모기가 일으킨다고 알고 있잖아. 근데 실제로 말라리아, 모기 뭐 이런 게 있는데 모기가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모기 내에 감염되어 있는 말라리아 열 원충이라는 애가 모기가 이렇게 사람의 피부를 콕 찔러서 피를 빨 때 그때 이 말라리아 열 원충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건 말라리아 열 원충이라는 원생 생물이고 얘가 모기 안에 기생하고 있다가 모기가 피를 빨 때 그 주둥이를 통해서 우리 혈 속으로 들어온다. 그런 거지. 그래서 비슷한 경로로 수면병을 일으키는 트리파노소마는 뭐 파리 그런 애들에 들어있다가 일으키고 얘는 매개의 생물이 파리지. 근데 아메바성 이즈 요거는 많이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말라리아나 수면병 같은 경우는 원생생물이다. 수면병 채채파리 많이 들어봤지? 안 들어봤을까? 아무튼 원생생물에서 기억해야 될 거, 매개생물을 통한 감염이 주를 이룬다. 그 다음에 여기 치료 방법은 우리 사람도 아까 분류를 보면 여기 속할 거잖아. 사람도. 어찌됐건 사람의 세포나 식물의 세포나 원생생물의 세포나 균의 세포 다들 진핵생물의 세포야. 진핵세포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겠지. 그래서 사람의 세포와 유사해서 병원체만 선택적으로 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다. 요 멘트가 이해가 되니? 사람의 세포나 원생생물의 세포나 균의 세포나 모두 다 진핵세포이기 때문에 비슷하다. 그래서 내 몸에 어떤 약물을 투여했을 때 이 원생생물만을 타겟으로 작용하는 게 어렵다. 진핵세포면 진핵세포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치료가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옆에 여기 나오는 곰팡이 얘도 이런 멘트가 써져 있죠. 곰팡이는 균류였지, 아까 균류. 진핵생물의 균류. 여기. 얘야, 얘. 자, 균계에 속하는 다세포 진핵생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생물이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단세포가 있는가 하면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다세포가 있지. 우리도 다세포 진핵생물이지.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랑 제일 가까운 애야, 곰팡이가.
몸이 실모양의 균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하고요. 포자로 번식한다. 곰팡이, 습한 환경에서 잘 산다. 이런 거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 그래서 뭐 피부에 번식하거나 소화기관, 호흡기관을 통해서 포자로 침입할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대표적인 질병의 예로 뭐가 많이 나오냐면 무좀, 그다음 뭐 식중독, 곰팡이 핀 거 뭐 음식 먹으면 식중독 걸릴 수 있겠잖아. 그래서 얘는 치료하는 방법이 어이구, 항진균제라는 게 있어요. 항균제라고 표현하면 약간 이게 세균인지 균인지 구분이 잘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곰팡이 같은 균을 진균 이렇게 부르거든. 그러니까 세균과 균을 구분하기 위해 부르는 이름이야. 세균, 진균 이렇게. 그래서 항진균제를 이용해서 치료할 수 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도 사람의 세포랑 유사해서 어렵다. 여기 밑에는 부가적인 설명들이 나와 있죠. 감기와 독감은 다르다. 말라리아 원충이 모기를 매개로 들어오는 거다. 그러니까 매개곤충이 있어야 된다. 칸디다증, 여기 나와 있는 칸디다증에 대한 설명이 밑에 나와 있는 거고.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프라이온. 이것도 그 우리 바이러스 공부하면서 그때 되게 많은 부분을 했었어. 바이러스, 세균, 그 다음에 뭐였더라? 진핵생물 하나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 프라이온 나왔던 것 같은데, 프라이온은 뭐라 그랬어? 단백질이라 그랬지, 그냥. 이 자체가 그냥 단백질이야. 근데 단백질이 어떤 병을 일으킨다. 처음 발견됐을 땐 되게 센세이션했지. 바이러스보다도 크기가 작고, 단백질로만 구성된 입자야. 우리 몸에도 실제로 존재하는 단백질이야. 그래서 신경세포 쪽에 주로 분포를 하고, 정상 프라이온이 변형 프라이온과 접촉하면 변형 프라이온이 된다. 여기 비정상적인 애가 하나 있으면 얘가 정상적인 애와 결합을 해서 정상적인 애를 비정상적인 애로 바꿔버린다. 그럼 계속 이렇게 되다 보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서 비정상적인 프라이온이 엄청나게 많이 축적이 되겠지? 이렇게 축적이 되면 신경세포가 파괴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러한 질병의 예는 제일 많이 하는 게 소에서 일어나는 광우병. 그럼 사람한테는 이런 광우병 같은 걸 크로이츠펠트 야코병 이렇게 부르고요. 양한테서 일어나는 광우병 같은 거를 스크래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뇌에 구멍이 송송송 뚫리는 거지. 스펀지처럼. 되게 무서운 질병이지. 근데 이 프라이온은 끓이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소독 방법으로는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변형 프라이온에 감염된 육류를 섭취하지 않아야 하는 게 예방 방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예전에 광우병이 일어났을 때 그때 미국산 소의 수입을 막아야 된다 하면서 시위가 많이 일어났었지. 이러한 이유 때문이지. 먹으면 안 되니까. 끓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프라이온, 곰팡이, 원생생물, 바이러스, 세균 이렇게 5가지 병원체를 배웠어요. 5가지 병원체가 무슨 질병을 일으키고 얘가 하는 일이 뭔지 그런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질병의 감염 경로와 예방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만 적어져 있거든. 직접적인 경로는 환자와의 접촉, 간접적인 경로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먹었다거나 아니면 매개 동물에 의한 감염. 예방 방법은 그냥 이런 거지. 손 자주 씻기, 접촉 막기, 입 가리기, 음식 가열해서 먹기, 이런 것들. 예방하기 위한 노력,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 건강한 생활 습관. 당연한 얘기예요.
그 다음 니네 많이 헷갈려하는 게 감염이랑 전염을 헷갈려하는데 얘는 전혀 다른 거예요. 감염은 그냥 말 그대로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왔다. 이런 걸 감염이라고 부르고 전염은 다른 사람한테 옮기는 걸 말해. 그러니까 감기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가 내 몸에 감염돼서 내가 감기에 걸렸어. 근데 내가 콜록콜록 하고 다니고 친구한테 막 이렇게 침 뱉어버리고 막 이러면 전염될 수 있잖아. 바이러스가. 침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염성이 있는 거지, 감기 같은 거는. 근데 나 혼자만 앓고 전염성이 없는 질병들도 많이 있다는 거. 그러면 뒤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살짝 정지했다가 직접 풀고 다시 한번 답을 확인해 보세요. 자, A. 동맥경화, 뇌졸중. 이런 것들은 일단 비감염성 질병이지. B는 누가 일으키는 거야? 결핵, 균이 일으키는 거야. 세균. 말라리아 누가 일으키는 거야? 아까 모기를 통한 감염. 원생생물이 매개동물을 통한 감염이라 그랬지. 질병관리본부가 알려드려요. 올바른 손 씻기, 기침예절, 감염병은 예방하고 개인위생은 지킨다.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는다. 자, 뇌졸중, 동맥경화, 옮아? 그치, 비감염성 질병을 절대 옮을 수가 없어. 내가 비만이야. 그럼 옆에 애한테 비만 옮길 수 있어? 없지. 그치? 물론 내가 옆에서 많이 먹고 있는데 옆에도 보면 먹고 싶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옮길 수는 있어도 직접적으로 비만이 비만으로 옮길 수는 없잖아. 비감염성 질병은 감염성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전염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 옆에 나오는 건 감염성 질병을 예방하는 거라고 나와 있지. 그러니까 얘는 일단 BC에 관한 내용이겠네. 간은 A를 예방하기 위한 거다. 아니죠. B나 C를 예방하기 위한 거지. 틀렸고. B의 치료에 항생제가 이용된다. 자, 항생제 누구 치료할 때 이용하는 거야? 세균성 질병 치료할 때 나오는 거지. 맞지? C의 병원체 원생생물이다. 맞죠? 니은 디귿 5번. 그 다음 당뇨, 독감, 고혈압. 자, 여기서 구분될 만한 거는 당뇨나 고혈압이 둘 다 비감염성 질병이야. 독감은 뭐야? 감염성 질병이지. 기억? 대사성 질환인가는 가해에 해당한다. 자, 여기에 대사성 질환인가요가 들어갈 수 있어? 대사성 질환 우리 그때 식습관 균형 잡기, 에너지 소비량과 에너지 섭취량의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 균형이 틀어지면 대사성 질환에 올 수 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경우 비감염성 질병이라고 구분이 되고 대사성 질환으로도 구분이 되지. 그래서 얘 쪽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갈 수 있을 거고 독감은 대사성 질환 아니니까 아니오로 빠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맞지? 그럼 여기로 당뇨랑 고혈압이 갔을 건데 혈압이 정상 범위보다 높은 질환인가요? 얘 쪽으로 가야 되는 거 뭐야? 고혈압이지. 아니오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당뇨고. 그래서 기억은 고혈압이다 맞고. 니은은 감염성 질병이다. 자, 당뇨 옮아요 안 옮아요? 당뇨는 옮지 않아요. 아니 당뇨는 누군가에 감염되는 게 아니지. 옮냐 안 옮냐는 전염성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고 감염이니까 어떤 병원체가 감염돼서 걸리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일단 아니죠. 4번. 병원체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다음 딱히 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근데 문제는 항상 한 문제씩은 나오는 것 같아. 수능 기준.
근데 실제로 방어작용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내용은 이 다음 시간부터거든? 여기부터가 정말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잘 들어보세요. 다음 시간보다는 다다음 시간이 훨씬 중요하겠네요. 지금 밑에 내용을 봤더니. 그러면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안녕.